예, 2차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PM 코드의 또 다른 특성인데요. 근데 특성을 제가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평형 특성. 두 번째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run 특성. 이게 이제 달려간다 run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값이 반씩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run 뭐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요 다음 장에 나오는 자기상관 특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 세 개가 이제 진정한 특성이라고 얘기했고, 요 놈은 또 뭐 새로운 특성인데, 일관성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재미난 특성이지만, 진정한 이 PM 코드의 특성이라고 뭐는 하지 않겠다. 물론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그냥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이렇게 빼는 것 뿐입니다. 여기 뭐 네 번째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요게 이제 메인이고, 네 번째가 천이, 그 다음에 가산, 더해주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요. 일단 처음에 요런 이제 PM 코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1, 1, 1, 0, 1, 0, 0. 이런 PM 코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주어진, 이 PM 코드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PM 코드가 있으면 또 다른 PM 코드를 이게 이제 새롭게 뭐 번식한다고 해야 되나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개념인데, 이제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제 얘를 시프트를 시키면 천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칸을 이렇게 시프트 탁 밀어버리면, 이쪽으로 확 밀어버리면 이 0 값이 여기로 이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런 놈들이 이렇게 밀려가겠죠. 그죠? 요 놈이 이제 밀려서 이렇게 요 끝에 있는 놈이 온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한 칸 밀린 거죠. 이것도 뭐 새로운 PM 코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원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시프트 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프트를 시켰어요. 그죠? 시프트를 시켜서 만든 PM 코드예요. 그래서 얘를 익스클루시브 OR을 해라. 그러면 요거 하면 1, 요거 하면 0, 요거 하면 0, 요거 하면 1, 요거 1, 1, 1. 이렇게 두 개의 요 값을 더해주면 이게 이제 add 했다는 얘기죠. 그죠? 해주면 새로운 PM 코드가 나온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새로운 PM 코드라는 요 놈이 진짜 PM 코드가 될까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일단 이제 평형 특성을 한번 볼까요? 1이 4개고 0이 3개예요. 평형 특성 만족했죠. run 특성을 한번 보자고요. run 특성은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그죠? 이렇게 이제 하고, 한 개짜리에 대한 걸 이제를 한번 보는 거죠. 한 개짜리가 1하고 0이 있네. 그냥 바로 뭐 한 개짜리가 0인 거, 한 개짜리가 1인 거, 뭐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바로 할게요. 한 개짜리를 구해보면 4개의 그룹 중에 2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개짜리를 보면 하나가 여기 2번이 있네요. 그래서 4분의 1이 되고, 그죠? 3개짜리를 보면 한 개가 있어 4분의 1이 돼. 그래서 이렇게 run 특성을 만족을 하죠. 그리고 요 마지막 요 4분의 1이라는 값은 전체에서 요거를 빼주면 된다. 네, 그래서 4분의 1이 나온다 이거죠. 얘는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시프트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뭐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한 개 시프트 한 거고요. 또 어떤 상황으로 될 건지를 한번 이제 볼까요? 뭐 2개 시프트를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러면 0, 0이 이렇게 두 놈이 딸려 들어오고, 1, 1, 1, 0, 1 이렇게 되겠죠. 얘도 한번 해보면 1, 1, 0, 1, 0, 0, 1. 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 다섯 번째 그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한 개짜리를 이제 구해보면 두 개가 있으니까 5분의 2. 그 다음에 두 개짜리를 구해보면 5분의 1. 또 세 개짜리를 구해보면 또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요 상황도 요 두 개, 요게 이제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나머지 요 세 개짜리도 세 개짜리가 없죠, 여기는. 이게 아니죠. 세 개짜리가 지금 없어요. 지금 두 개짜리가, 여기 보니까 1하고 4가 있네요. 두 개짜리, 또 한 개짜리는 5분의 3.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한 개짜리 하나, 둘, 셋, 5분의 3. 그 다음에 두 개짜리는 5분의 2. 그죠? 그러니까 이게 런 특성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런 특성이 안 나오는 게 있다. 그래서 런 특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천이 및 가산 특성은 그래서 이제 좀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천이를 몇 개 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래 보니까 요 끄트머리 세 개가 여기로 이렇게 이동됐죠? 다시 말해서 오른쪽으로 세 칸을 밀어버린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가 이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랑 약간 유사한 그런 상황이 되겠네. 그래서 얘도 확인이 약간 이제 불가한 런 특성에 대한 거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임이 가산 특성은 되게 재미나죠. 왜냐하면 내가 원래 어떤 놈 하나만 PM 코드를 만든 거를 알았다 하면은 시프트를 시켜서 여러 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한 개 시프트, 두 개 시프트, 세 개 시프트, 네 개 시프트. 뭐 이런 식으로 시프트를 시켜서 6개를 새롭게 이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7개짜리라면. 그러면 걔를 통해서 또 새로운 PM 코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굉장히 이제 재미난 그런 특성인데 그 만들어진 최종 PM 코드가 런 특성을 만족을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재미난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밖으로 뺐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천이 및 가산 특성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특성입니다. 요 마지막 특성이 이제 제일 어렵다고 하나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있는데, 먼저 이제 왜 자기상관이라는 말을 왜 썼냐? 그런 말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상관이라는 뜻은 서로 상태예요. 서로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관계가 있는데 자기한테 서로 큰 관계를 갖고 있다. 나. 그러니까 나라는 게 이제 PM 코드가 내 거라는 얘기예요. 내 거 PM 코드에는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놈의 PM 코드하고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자기상관 특성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상관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이런 용어로 씁니다. 자, 이런 수식을 이제 또 보니까 복잡하게 보이죠? 적분도 나오고, 이 C는 도대체 뭐지? 이 C는 이제, 우리가 PM 코드라고 얘기했었죠. PM 코드를, P로 쓰기도 하고, C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PM 코드가 두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K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그런 놈하고 곱하는 걸로 돼 있고, 또 T분의 1이라는 걸로, 또 곱하게 되고, 이제 요 PM 코드 곱한 거는 또 싹 긁어 모아라. 하는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자기상관 함수 값을 구해보는 거가 일단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PN 코드 그대로 쓰겠습니다. 1, 1, 1, 0, 1, 0, 0. 이렇게 PN 코드가 있죠? 이렇게 PN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지금 곱하기를 하는 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산술 연산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요 값을 산술 연산을 하려면, 1하고 마이너스 1로 돼 있는 게 산술 연산이잖아요. 논리 연산 같은 경우는 0과 1인데. 그래서 요 값을 산술 연산으로 하기 위해서, 요거를 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요 0 값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요 놈을 우리는 이제 CT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PN 코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fx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움직였다는, 시프트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죠, 이제. 예를 들면, t-1이다. 이렇게 하면, t축으로 1만큼 시프트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1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 여기가 플러스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 1만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칸 이렇게 확 밀어버리면 요 값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나머지 값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 주어진 PN 코드를 산술 연산 계산하기 위해서 0 값을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하나 시프트 된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CT하고 CT-1에 대한 거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이 있으니까 다 긁어 모으란 얘기죠. 근데 그 전에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곱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놈들끼리 곱하기 하는 거죠. 곱해주면 마이너스, 곱해주면 1,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싹 다 긁어 모아라. 더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싹 다 더해주면 1 값은 하나, 둘, 셋이고 마이너스 1 값은 4개예요. 마이너스. 그죠? 뭐 한번 대볼까요? CT라는 게 그대로 있어요. 1,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대로 있고, 두 칸을 이동시킨 PN 코드를 가지고 한번 곱해보자. 두 칸이니까 두 놈이 앞으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를 한번 곱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또 싹 다 더해주면 마찬가지로 1이 3개고 마이너스 1이 4개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CT하고 이렇게 3칸 시프트 한 거 요 값도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CT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시프트 하지 않고 내 PN 코드를 그대로 한번 곱해보자 이거죠. 그대로. 시프트가 없는 상황에서 내 거를 그대로 곱해보면 우리는 이게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이라는 값을 7개 더해주기 때문에 7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를 곱해서 싹 더해주는 거는 PN 코드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겠죠. PN 코드가 7개면 7이 나오고, PN 코드가 15개면 이게 15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PN 코드의 수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값이 달라지지 말고 항상 1이 나오게 하자.
그런 뜻에서 요 놈 pn 코드의 주기, pn 코드의 개수만큼 나눠주자. 그게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t라는 요 값이 pn 코드 수예요. pn 코드 주기, 그죠? pn 코드 수. 그거만큼 나눠주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는 1이 나옵니다. 요것도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 pn 코드를 곱해서 싹 다 더해가지고 그것만큼 나눠주니까 항상 내 거는 항상 1이 나온다. 이게 바로 자기 상관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거의 상관이 상당히 크다. 이거 보세요. 내 거의 값은 1인데 다른 놈의 값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프트를 시켜가지고 내 거랑 계산한 값은 항상 이렇게 나온다. 이거. 그리고 내 거에 대한 거를 곱해서 싹 다 더해가지고 계산하면 항상 1이 나온다. 이게 자기 상관 코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좀 수식을 여기 썼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값을 pn 코드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뭐 이제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쓰고 요 t라는 요 값은 pn 코드 수다. 이렇게 써주면 pn 코드가 몇 개 있는지 간에 항상 일관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rk라는 요 값이 항상 1이 나오고 항상 마이너스 t분의 1이 나오겠죠. 그죠? 항상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때는 요 시프트가 없을 때 또는 이제 이게 그 7개니까 pn 코드가 시프트를 7번 시키면 원래 pn 코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가 뭐 7개, 뭐 14개, 이제 7개일 때는 그 다음에 또 15개일 때는 여기가 15, 뭐 이런 식으로 30,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막 써지겠죠. 그죠? 요 뒤에는 이제 뭐 어떠한 주기 값이 이제 계속 0이나 뭐 또 주기 값이 여기다 집어넣어지면 1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주기 값이 아닌 거죠.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나온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요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뭐 되게 복잡하게 그려져 있지만, 뭐 간단합니다. 뭐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림을 한번,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고, 이제 함수가, 아까 여기 R이었잖아요. 여기가 R이고. 이쪽은 뭐냐? 오른쪽의 값은 T축이 아니고, 오른쪽은 K 값입니다. 시프트를 뭐 얼만큼 했느냐 하는 걸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K가 0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0이면 요 R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R 값이 이렇게 돼서 뭐 7개라고 치면 7분의 1, 뭐 인테그랄 뭐 그냥 이렇게 0부터 7까지인데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뭐 C, T 빼기 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의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이게 1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따라서 R 값이 K가 0일 때는 이 값이 1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정말 이렇게 찍습니다. 그럼 K가 1일 때, 여기가 1일 때는 뭐가 나올까? 여기가 이제 R1이 되겠죠. 그죠? K가 1이니까 7분의 1의 인테그랄 또 CT의 CT-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마이너스 7분의 1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7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이라고 하면 점을 이렇게 찍어. K가 2일 때 똑같죠. 3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값이 쭉 가다가 K가 7이 나오면 한 바퀴 삥 돌았으니까 다시 원래 PM 코드가 되겠죠. 그때는 또 여기 1이 이렇게 찍히겠죠. 그래서 요 찍힌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저쪽도 마찬가지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식이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뭐 이 얘기를 습관이.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PN 코드 자기상관 함수를 이용한 이러한 이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PN 코드가 진짜 뭐 어떻게 생겼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N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예, 요새 환절기라서 자꾸 제 얘기가 나오네요. 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N 코드가 좀 짧은 PN 코드가 있고요. 엄청나게 긴 PN 코드가 있어요. 용도가 달라요. 그거는 IS95 채널을 할 때 이제 좀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그 두 개에 대해서 생김새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갖다 놨습니다. 숏 PN 코드. 짧은 거죠. 레지스터가 몇 개예요? 15개입니다. 실제 쓰는 게 15개짜리. 이걸 PN 코드 수가 몇 개가 나와요? 2의 15승 마이너스 1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걸 가지고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는 거고, 근데 PN 코드가 보니까 두 개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그죠? 여기가 뭐 PI, 뭐 여기 PQ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변조 방식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라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변조가 이제 PSK에서 파생되는 이런 게 있다 그랬고, 이런 게 있다 그랬고, 뭐 여러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BPSK 같은 경우는 이게 데이터가 딱 두 개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요 한 축에서, 한 축에서 뭐 요쪽에 하나 쓰던가 요쪽에 하나 쓰던가 이렇게 한 축만 쓰면 되는데, 이거는 데이터가 4개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4개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표현할 때 이렇게 X축 하나, Y축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 쓰고 있는 변조 방식이 QPSK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를 알아야지만 내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정보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죠. X축, Y축.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여기 이제 PI라고 이렇게 썼는데, 요 I가 이제 X축의 의미고요. 요 Q가 뭐 Y축의 의미가 된다. 뭐 이런 얘기는, 1학기 때 데이터 통신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거로 제가 아는데, 어쨌든 이 PN 코드도 상당히 복잡하다. 뭐 그런 내용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롱 PN 코드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엄청 복잡하죠? 레지스터가 몇 개 있습니까? 42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 게이트를 넣어가지고 또 막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긴 데이터죠. 얘는 2에 42승 마이너스 1, 뭐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막 이렇게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 롱 코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를 롱 코드에다가 이렇게 싹 삽입해 가지고 보내는 용도로 쓰고요.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숏 PN 코드는 기지국을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기지국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IS-95 그 채널을 할 때, 그때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4장까지죠. 그죠? 1장, 2장, 3장, 4장. 뭐, 내용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또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어쨌든, PN코드의 특성까지, 뭐 이런 거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롱코드, 뭐 쇼코드, 뭐 이런 거 그려라, 이런 거는 안 나오겠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시에는, 그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뭘 배웠는지 확인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되게 그렇게 3차 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 한 거는 사실은 이제 요 뭐 6주차, 7주차, 7주차 끝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시험 공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미리 조금 땡겨서 낸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3주차에 시험에 대해서 말씀